장인어른, 냄새나요. 뒷문으로 가시죠. 사위가 제 팔을 잡아 끌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저 냄새 좀 봐. 역겨워서 손님들 다 가겠다. 사돈이 코를 막았어요. 강남 한빛마트 플래그 10점 개점식 날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낡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경비원을 불렀어요. 이 어르신 좀 내보내. 경비원 2명이 제 양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 무대 쪽을 봤어요. 딸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요. 폐지 줍는 장인이 여기 오면 안 됐지요. 하지만 저들은 몰랐습니다. 이 마트가 누구 돈으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사위가 제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제 이름은 박종구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인천 주안동에서 고물상을 합니다. 새벽 4시면 리어카를 끌고 나가요. 폐지, 고철, 헌가전제품.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모아서 돈을 만들지요. 손은 늘 거칠었어요. 옷에선 기름 냄새, 쇳물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더군요. 버스에서 제 옆자리엔 아무도 안 앉았어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33년을 살았어요. 딸 수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내는 수진이가 5살 때 떠났어요. 1991년 겨울이었습니다. 이혼해요. 평생 냄새나는 남편 옆에서 못 살아.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났습니다. 딸은 두고요. 그날 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엄마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새벽엔 폐지 줍고, 낮엔 고물상 지키고, 저녁엔 수진이 밥 해줬어요. 밤엔 대리운전까지 뛰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수진이한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수진이가 서울대학에 붙던 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고물상 창고에서 혼자요. 됐다. 이제 수진이는 고생 안 하겠구나. 사실 저한테는 아무한테도 말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이야기예요. 온 나라가 망하던 그때 저는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금 팔 때 저는 헐값에 나온 것들을 샀어요. 부도난 공장 기계, 경매 나온 부동산. 그 중에 하나가 한빛슈퍼였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체인 7개 점포. 부도나서 헐값에 나왔어요. 저는 그걸 샀습니다. 가진 돈 다 털어서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고물상 놈이 슈퍼를 사? 망하게. 근데 안 망했어요. IMF 끝나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7개 점포가 15개가 됐습니다. 15개가 50개가 됐어요. 지금은 전국 200개 점포 한빛마트가 됐습니다. 저는 경영에 손 안 댔어요. 전문가들한테 맡겼습니다. 대신 지분만 갖고 있었지요. 23% 2대 주주. 왜 숨겼냐고요? 수진이가 아빠 돈으로 산 거라는 소리 들을까 봐요. 사위가 기죽을까 봐요. 수진이 결혼 생활이 불편해질까 봐요. 그렇게 숨겨왔습니다. 폐지 줍는 장인어른으로 살았어요. 수진이가 결혼할 때 사위 민준이를 처음 봤습니다. 한빛마트 본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더군요. 장인어른, 수진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위 손을 잡았어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그때 사돈 오말숙이 제 손을 힐끗 봤습니다. 굳은 살 박히고 손톱 밑에 때가 낀 손을요. 코를 찡그리더군요. 호호, 사돈어른 고물상 하신다고요?
힘드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결혼식 내내 구석에 서 있었어요. 수진이 시집살이 불편해질까 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쯤 됐을 때였어요. 사위 민준이가 본사 경영기획실로 승진했습니다. 경영기획실. 거기서 일하려면 회사 기밀 서류를 봐야 해요. 재무제표, 투자계획서, 그리고 주주명부. 사위가 그걸 받겠지요. 주주명부 2페이지. 2대 주주 박종구, 지분 23%. 사위가 그 이름을 봤을 겁니다. 박종구. 설마 우리 장인어른이랑 이름이 같네? 사위가 확인했겠지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천 주안동.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 폐지 줍는 장인어른이 냄새나는 고물상 영감이 회사 2대 주주였다는 거. 사위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수진이한테도요. 왜 말 안 했을까요?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사위가 생각한 거지요. 이걸 이용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 23% 지분.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입니다. 장인은 글도 잘 모르는 고물상 영감이야. 서류 들이밀면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겠지. 사위가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하고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장인어른, 서류 하나만 사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서류? 무슨 서류? 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대출받는 건데 보증인 서류가 필요해서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근데 이상했어요. 대출 보증인 서류치고는 너무 두꺼웠습니다. 이거 다 읽어봐야 하는 거야? 아, 그냥 맨 뒤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사위 눈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더군요. 나중에 할게. 눈이 안 좋아서 천천히 읽어봐야겠어. 아, 그럼요. 천천히 보세요. 사위가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돋보기를 꺼냈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다 읽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보증인 서류가 아니었어요. 지분양도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지분 23%를 사위한테 넘기는 서류였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못 잤습니다. 사위가, 내 사위가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서류를 금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전화했어요. 장인어른, 서류 사인하셨어요? 아, 깜빡했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네, 그 서류 중요한 건데. 괜찮아, 찾으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위가 다시는 그 서류 얘기를 안 하더군요. 저도 안 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민준이가 점장 됐어. 강남 플래그 10점. 개점식 하는데 아빠도 와줄 수 있어?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내가 가도 돼? 당연하지. 아빠가 장인어른인데.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래, 사위가 점장이 됐는데 장인이 가야지. 3년 전 그 일은 없던 걸로 하자. 다 지난 일이니까. 저는 다음 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손톱 밑까지 비누로 문질렀어요. 동네 꽃집에서 화분도 샀습니다. 3만 원짜리요. 새벽부터 줄 서서 샀어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사위한테 잘해줘야지. 수진이 보는 앞에서 웃어줘야지. 그런데요. 저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사위가 3년 전 그 일을 없던 걸로 안 했다는 거. 제 도장을 위조해서 위임장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제 지분을 홍콩 투자회사에 팔아넘기기 직전이었다는 거. 개점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처럼 리어카 끌고 나갈 시간이었지요. 근데 오늘은 안 나갔습니다. 오늘은 사위 개점식 날이니까요. 저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흰머리도 많았어요. 괜찮아. 양복 입으면 좀 나아 보이겠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된 양복이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수진이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비닐을 벗겼습니다. 좀 냄새가 났어요. 조명 냄새랑 오래된 첫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꺼내 걸었어요. 바람 좀 쐬면 냄새가 빠지겠지요. 구두도 꺼냈습니다. 까만 구두였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걸레로 닦았어요. 구두약도 발랐습니다. 손으로 문지르니까 조금 윤이 났어요.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비누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손톱 밑에 낀 때를 빼려고 솔로 긁었어요. 아무리 긁어도 안 빠지더군요. 고물상 40년 대가 손에 베어버렸습니다. 괜찮아.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되지. 아침 7시에 동네 꽃집에 갔습니다. 사장님, 축하 화분 하나 주세요. 어떤 거요? 그냥 예쁜 거요. 개점식에 가져갈 건데. 꽃집 사장이 화분들을 보여줬어요. 난초도 있고 고무나무도 있고 대형 관엽식물도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요?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비싸더군요. 저건요? 저건 8만 원. 저쪽 작은 건요? 저건 3만 원이에요. 저는 3만 원짜리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어요. 행운목이라고 하더군요. 이걸로 할게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꽃집 사장이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빨간 리본이었어요.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띠도 붙여줬습니다. 저는 화분을 들고 꽃집을 나왔어요. 작았습니다. 개점식에 가져가기엔 좀 초라해 보였어요. 괜찮아. 마음이 중요하지. 집에 돌아와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깨가 좀 처졌습니다. 양복이 낡아서 그런지 색이 바랬어요. 단추도 하나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매는 법을 까먹어서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구두를 신었어요. 발이 좀 아팠습니다. 오래 안 신었더니 굳어 있더군요. 화분을 들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양복, 다른 구두, 3만 원짜리 화분. 남들이 보면 웃기겠지요. 근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합니다. 첫 번째 버스에 탔어요.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갔습니다. 화분을 가슴에 안고요.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 봤어요. 그러더니 살짝 옆으로 비켜나더군요. 냄새가 났나 봅니다. 아침에 그렇게 씻었는데도요. 저는 버스 맨 뒤쪽으로 갔어요. 사람 없는 데로요. 2번째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이번엔 자리가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인천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공장들, 오래된 아파트들, 고물상들. 제가 40년을 살았던 동네였어요. 버스가 서울로 들어섰습니다. 거리가 달라지더군요. 건물이 높아지고 차가 많아지고 사람들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한빛마트 강남 플래그십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올려다봤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건물이 엄청 컸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GRAND OPENING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정문 앞에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화환들을 봤습니다. 온상그룹 회장 축하드립니다. 신한은행장 축하드립니다. 축산협회 회장 축하드립니다. 화환마다 대단한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크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 키보다 컸어요. 저는 제 손에 든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3만 원짜리 행운목, 빨간 리본이 달린 작은 화분. 한숨이 나왔어요.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구두가 반짝반짝했습니다. 시계가 번쩍번쩍했어요. 향수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제 구두를 봤습니다. 구두약 발랐는데도 낡아 보였어요. 제 양복을 봤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색이 바랬어요. 제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박히고 손톱 밑에 때가 낀 손이었어요. 여기 안 어울려요, 내가. 발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문 옆에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같았어요.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초청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초청장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오라고만 했지 초청장을 안 보내줬어요. 어떡하지?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안 받더군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바쁜가 보지요. 개점식 준비한다고. 저는 정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냥 들어갈까? 장인어른인데 막지는 않겠지. 근데 초청장도 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면 어떡해요? 사위 창피하게 하면 안 되지요. 수진이 체면도 있고. 저는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구경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 고급 시계를 찬 남자들, 외제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저만 낡은 양복 입고 3만 원짜리 화분 들고 서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전화했어? 응. 도착했어. 어디야? 정문 앞인데 초청장이 없어서. 아, 초청장?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누군가랑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빠, 그냥 정문으로 들어와. 내가 안내 직원한테 말해놓을게. 그래, 알았어. 근데 아빠. 응? 민준이가 지금 많이 바빠. 개점식 진행 때문에. 그래, 알아. 그러니까 아빠 조용히 뒤쪽에 있어. 끝나고 보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용히 뒤쪽에 있어. 그래요. 그게 맞지요. 내가 앞에 나서면 사위 체면이 안 서니까요. 저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초청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점장 장인입니다. 박수진 씨가 안내 직원한테 얘기해놨을 거예요. 경호원이 무전기로 뭐라고 말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엄청 넓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로비 구석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화분을 가슴에 안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을까? 사위는 뭐 하고 있을까? 그때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둥 반대편이었어요. 사위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섰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들렸어요. 네, 오늘 끝나면 바로 처리합니다. 사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말하더군요. 위임장 준비됐습니다. 도장도 다 찍혀 있어요. 위임장?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홍콩 쪽에서 언제 입금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사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뛰더군요. 위임장, 도장, 홍콩. 3년 전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인 안 하고 금고에 넣어둔 그 서류요. 설마. 저는 기둥 옆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사위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 얼굴이 굳었어요. 장인어른? 민준아. 저는 화분을 들어 보였습니다. 축하하러 왔어. 이거 뭐 변변찮은 거지만. 사위가 화분을 쳐다봤어요. 안 받았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수진이한테 연락받고 오셨어요? 응. 사위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방금 통화 들었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많이 바쁘지? 손님도 많고. 네, 좀 바빠요. 사위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사돈 오말숙이 걸어왔어요. 멀리서부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냄새야? 아까부터 이상하더라니. 사돈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왔습니다, 사돈. 호호, 오시긴 왜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왜 왔어 하는 눈이었습니다. 사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장인어른, 이쪽으로 가시죠. 응? 어디로? 잠깐 나가 계세요. 사위가 저를 정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출구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민준아, 나 방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야? 사위가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더군요. 장인어른, 솔직히 말할게요. 응? 냄새나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냄새난다고요. 오늘 VIP 분들 많거든요. 뒷문으로 가세요. 사위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때 사돈 오말숙이 다가왔어요.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 냄새가 사돈 어른이었어? 역겨워서 손님들 다 가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노인 누구야? 점장 장인이래. 저런 사람이 장인이야? 저는 화분을 내밀었어요. 민준아, 이거 축하하려고. 사위가 화분을 쳐다봤습니다. 안 받았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사위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 어르신 좀 내보내. 경비원 2명이 제 양팔을 잡았어요. 저는 끌려가면서 사위를 봤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도 안 마주치더군요. 딸 수진이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3년 전 그 일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 사위가 제 등 뒤에서 또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저는 내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 경비원이 제 팔을 놓았어요. 어르신, 다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사위는 이미 안 보였어요. 사돈도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도요. 아까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만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3만 원짜리 행운목, 리본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비원한테 끌려오면서 눌렸나 봐요. 저는 화분을 내려다봤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사위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문 옆 쓰레기통을 봤어요. 화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어요. 쓰레기통 옆에요. 버리진 못하겠더군요. 벤치를 찾았습니다. 마트 건물 옆에 작은 벤치가 있었어요.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더군요. 버스에서 2시간을 왔거든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안 받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바쁘겠지. 개점식이니까. 저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근데 저는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었어요. 속이 차갑더군요. 냄새나요. 사위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습니다. 냄새. 저는 제 옷깃을 들어 맡아봤어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첫 냄새도요. 40년 묵은 양복 냄새였어요.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손톱 밑에 때가 꼈습니다. 아침에 솔로 긁었는데도 안 빠진 때였어요. 이 냄새가 그렇게 역겨웠나? 이 손이 그렇게 더러웠나?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냄새로 수진이를 키웠어요. 이 손으로 폐지 주워서 대학 보냈어요. 이 냄새로 한빛마트 지분을 샀어요. 근데 그 한빛마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냄새난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더군요.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 돈으로 지은 건물에서 냄새난다고 쫓겨났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저는 얼른 받았습니다. 수진아. 아빠.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아빠가 왜 거기 온 거야? 네가 오라고 했잖아. 내가? 응. 민준이 개점식이라고. 올 수 있냐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내가 그랬다고 해도 분위기 봐서 왔어야지. 뭐? VIP들 오는 자리야. 아빠가 그런데 오면 어떡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냄새난다고 쫓겨났어. 내 남편한테. 알아. 봤어. 봤어? 민준이가 얼마나 난처했겠어. 손님들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쫓겨났다고. 내 남편이 경비원 불러서 끌어냈어. 아빠가 안 왔으면 그런 일 없었잖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아빠, 나 지금 바빠. 끊을게. 수진아,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나중에 얘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수진이가 저를 탓했습니다. 아빠가 왔으니까 창피하다고. 아빠가 안 왔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33년을 키운 딸이에요. 새벽부터 폐지 주워서 대학 보낸 딸이에요. 그 딸이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쫓겨난 아빠한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사위가 전화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위임장 준비됐습니다. 도장도 다 찍혀 있어요. 홍콩 쪽에서 언제 입금한다고요? 위임장, 도장, 홍콩. 3년 전 사위가 가져온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지분양도 위임장. 제 지분 23%를 넘기는 서류였어요. 저는 그때 사인 안 했습니다.
서류를 금고에 넣어뒀어요. 근데 사위가 아까 전화로 그랬어요. 위임장 준비됐다고, 도장 찍혀 있다고. 저는 사인 안 했는데요. 제 도장은 집 금고에 있는데요. 설마.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설마 사위가 제 도장을 위조한 건가? 제 사인을 위조해서 위임장을 만든 건가? 그래서 홍콩 투자회사에 제 지분을 팔아넘기려는 건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저는 다시 마트 정문을 봤습니다. 들어가야 해. 사위한테 물어봐야 해. 위임장이 뭐냐고. 내 도장을 어디서 났냐고. 저는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정문 앞에 아까 그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앞을 막았어요.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사위한테 할 말이 있어요. 사위요? 이민준 점장이요. 내가 장인이에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장님, 장인 어른이시라고요? 네. 아까 점장님이 직접 내보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비원이 단호했어요.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어떡하지? 사위한테 전화할까? 전화해서 물어볼까? 위임장이 뭐냐고. 내 도장 어디서 났냐고. 근데 사위가 솔직히 말할까요? 네, 장인어른 도장 위조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러겠지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 사문서 위조로 신고할까?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사위가 전화로 한 말을 제가 들었다는 것밖에, 녹음한 것도 아니고.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벤치에 앉아서 2시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왔거든요. 근데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웃으면서요. 쇼핑백 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저 마트가 누구 돈으로 세워졌는지, 저 마트 앞에서 주인이 쫓겨났다는 거 웃기더군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태희, 아까 로비에서 봤던 직원이었어요. 어르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직원이 주위를 살피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예요. 커피였어요. 자판기 커피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아까 일 봤어요. 네. 점장님이 내보내시는 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 혹시 박종구 회장님 맞으세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박종구 회장님이요. 한빛그룹 2대 주주. 저는 직원을 쳐다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직원이 또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까요. 비서실? 네.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돌았거든요. 강남점에서 점장님, 장인어른이 쫓겨났다고. 그래서요? 비서실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그 장인어른 성함이 뭐냐고. 혹시 박종구 아니냐고. 저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보이시면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한정호. 비서실장이에요. 제 지분 관리해 주는 사람이요.
비서실에서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한테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연락 안 되신다고.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어요. 한정우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회장님, 안 실장.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전화가 안 돼서. 마트 앞이야. 무슨 일이야? 한정우 목소리가 급했어요.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전화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급히 보고 드릴 게 있다. 뭘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정우 비서실장이 가져올 서류가 뭔지, 사위가 제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거. 10분쯤 지났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트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정우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한 실장. 비서실장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표정한 사람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차로 가시죠. 저는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을 따라 세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뒷좌석에 탔어요. 비서실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오.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어요.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지분양도 위임장.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뭐야? 위임장입니다. 회장님, 지분 23%를 양도하는 서류입니다. 나 이런 거 사인 안 했어.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이 서명은 회장님 친필이 아닙니다. 위조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은? 도장도 위조입니다. 회장님, 인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비서실장을 봤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민준 점장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이? 네. 회장님 사위 되시는 분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사위가 전화로 한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막상 확인하니까 다르더군요. 증거가 있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위임장을 제출한 곳이 홍콩 소재 투자회사입니다. 골든브릿지 캐피탈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뭐 하는 데야?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자금 세탁에 자주 쓰이는 곳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어요. 이메일 출력본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뭐야? 이민준 점장과 홍콩 투자회사 사이에 오간 이메일입니다. 지분 매각 대금을 협의한 내용이에요. 비서실장이 한 문장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십시오. 23% 지분 매각 대금 180억 원. 이 중 50억은 계약금으로 선지금.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180억? 이민준 점장이 회장님 지분을 180억에 팔려고 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해서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사위가, 내 사위가 내 지분을 180억에 팔아먹으려 했구나. 입금은 됐어?
아직입니다. 오늘 개점식 끝나고 최종 서류 넘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럼 아직 안 넘어간 거야? 네. 저희가 먼저 파악해서 막았습니다. 조금 숨이 트이더군요. 그래도 안 넘어갔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실장, 이걸 어떻게 알았어? 내부 감사 중에 발견했습니다. 내부 감사? 비서실장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강남 플래그 10점 개점 준비하면서 자금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돈이 빠져나간 게 있었어요. 뭐가?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계약서상 12억인데 실제 지출은 8억이었습니다. 4억이 어디로 갔어? 이민준 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리베이트입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4억이 사위 계좌로 들어간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본사 판촉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있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민준이 계좌로? 네. 또 있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휴대폰 문자 캡처본이었습니다. 이민준 점장이 홍콩 투자회사 담당자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저는 문자를 읽었어요. 오늘 개점식 끝나면 위임장 원본 넘기겠음. 2주 안에 지분 매각 완료해라. 장인은 아무것도 모름. 장인은 아무것도 모름.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언제 보낸 거야? 오늘 오전입니다. 개점식 시작 직전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사위가 지금도 웃고 있겠지요. 손님들이랑 악수하고 샴페인 마시고 장인 쫓아낸 거 까맣게 잊고 장인은 아무것도 모름. 웃기더군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한 실장. 네, 회장님. 이거 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야? 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입니다.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배임. 전부 해당됩니다. 경찰에 넘기면 체포 가능합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 봉투 하나로 사위 인생이 끝납니다. 경찰에 넘기면 체포되겠지요. 감옥 가겠지요. 수진이는 어떻게? 남편이 감옥 가면 수진이 인생은? 회장님,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아까 회장님 쫓겨나신 거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퍼졌어? 네. 강남점 직원들 사이에서요. 점장이 장인어른을 냄새난다고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그 장인어른이 혹시 회장님 아니신가 해서요. 비서실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이민준 점장이 회장님을 쫓아냈습니다. 회장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회장님 지분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알아.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트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쇼핑백 들고요. 한 실장. 네. 오늘 개점식 언제 끝나? 저녁 7시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폐회식은 7시 반에 무대에서 합니다. 점장이 마무리 인사하고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3시간 반 남았어요. 한 실장. 네. 증거 서류 원본 다 있어? 네, 차 트렁크에 있습니다. 경찰은 언제 부를 수 있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저는 봉투를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수진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안 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래.
창피했겠지. 손님들 앞에서 냄새나는 장인 쫓아내느라 창피했겠지. 근데 말이야, 수진아. 아빠도 창피했어. 내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서 창피했어. 사위한테 냄새난다는 소리 듣고 창피했어. 딸한테 안 왔으면 이런 일 없었다는 소리 듣고 창피했어. 근데 아빠는 참았어. 수진이 내 체면 생각해서 참았어. 회장님,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마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 건물, 저기 들어간 돈 절반이 내 배당금이에요. 저 땅 매입할 때 내가 결제했어요. 저 건물 안에서 사위가 지금도 웃고 있겠지요. 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장인 쫓아낸 거 까맣게 잊고 저는 봉투를 비서실장한테 돌려줬어요. 한 실장. 네. 70 안에 폐회식이라고 했지? 네. 거기 무대에 스크린 있어? 네. 대형 스크린 설치돼 있습니다. 축하 영상 틀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다 이거 틀어. 네. 증거 서류. 위임장 위조한 거. 횡령한 거. 다 틀어. 비서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공개하시겠다는 겁니까? 응.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요? 응.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경찰도 불러. 네. 70 안에 무대 앞에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사위야, 네가 장인을 냄새난다고 쫓아냈지. 네가 장인 도장을 위조했지. 네가 장인 등 뒤에서 180억을 훔치려 했지. 좋아. 오늘 저녁 70 안.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네가 뭘 했는지 보여줄게. 비서실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 경찰 쪽 연락 끝났습니다. 7시 20분에 마트 앞에 도착합니다. 무대 스크린은 기술팀이 준비 중입니다. 6시 반까지 파일 넘기면 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40분이었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후면 끝납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증거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임장 위조 서류, 필적 감정 결과, 횡령 계좌 내역, 홍콩 투자회사 이메일, 사위가 보낸 문자, 화면에 파일들이 줄줄이 떴어요. 저건 다 사위 인생을 끝낼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장님, 파일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스크린에 띄울 때요. 위임장부터 보여줄까요? 횡령부터 보여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위임장부터.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트 건물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면 저 사람들 앞에서 사위가 뭘 했는지 다 까발려집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아까 전화해서 수진이가 뭐라고 했지요. 아빠가 안 왔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창피하다고. 비서실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안 받으십니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랑 달랐습니다. 아빠 어디야? 마트 근처야. 아빠 나 지금 나갈게. 어디서 만나? 왜? 할 말이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문 앞 벤치 알지? 거기서 봐. 응, 금방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따님이십니까? 응. 만나실 겁니까?
저는 차 문을 열었어요. 잠깐만. 정문 앞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나왔어요. 뛰어오더군요.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아빠. 수진이가 제 앞에 섰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까 전화해서 내가 너무 심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빠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해.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쫓겨나는 거 봤어. 근데 나 아무것도 못했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뛰어나가면 민준이 체면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화풀이 한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응, 나 진짜 나쁜 년이야. 수진아,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새벽부터 폐지 주어서 대학 보낸 딸이에요. 저 아이 때문에 수십 년을 버텼어요. 근데 그 딸이 사위 편을 들었어요. 아빠가 창피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딸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딸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울지 마라. 아빠, 울면 눈 붓는다. 손님들한테 인사해야 할 거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 오늘은 그냥 가. 뭐? 제발. 더 일 커지기 전에.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너 뭘 알아? 뭘? 왜 집에 가라고 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수진아, 아빠, 그냥 가. 제발. 저는 수진이 어깨를 잡았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수진아. 저는 수진이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민준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빠 보내라고 했어?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닫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아빠가 여기 있으면 안 된대. 왜? 몰라. 그냥 안 된대.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저는 수진이 손을 놓았어요. 중요한 일. 뭔지 알아요. 홍콩 투자회사한테 위임장 넘기는 거지요. 70안 폐회식 끝나고 넘기려고 했겠지요. 수진아. 응. 민준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 무슨 일? 아빠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뭔 소리야, 아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줄까? 민준이가 아빠 도장 위조했다고. 아빠 지분 180억에 팔아먹으려 했다고. 근데 그러면 수진이가 어떻게 되지요? 남편이 범죄자라는 거 알면 수진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트 정문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사위 민준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군요. 수진아, 여기서 뭐해? 사위가 수진이 팔을 잡았어요. 들어가. 손님들 기다려. 민준아, 잠깐만. 빨리 들어가. 사위가 수진이를 밀었습니다. 수진이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사위를 쳐다봤어요. 장인어른, 대체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목소리가 날카롭더군요. 왜 있으면 안 돼? 네, 안 됩니다. 사위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장인어른, 좋게 말할 때 가세요. 안 가면?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사위 눈빛이 차갑더군요. 아까 저를 쫓아낼 때랑 똑같았어요. 장인어른, 솔직히 말할게요. 뭔데? 오늘 저한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중요한 일. 뭔지 알아요. 홍콩 투자회사한테 위임장 넘기는 거지요. 내 지분 180억에 팔아먹는 거지요. 무슨 일인데? 장인어른이 알 필요 없어요. 사위가 코웃음을 쳤어요. 장인어른은 그냥 인천 가서 폐지 주우세요. 여기 일은 장인어른이랑 상관없으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참아. 지금 말하면 안 돼. 7시 반까지 참아. 장인어른? 알았어. 사위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라고요? 알았다고. 갈게. 진짜요? 응. 저는 몸을 돌렸어요. 사위한테 등을 보였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사위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장인이 겁먹고 꼬리 내렸다고. 저는 걸어갔어요. 주차장 쪽으로요. 뒤에서 사위가 수진이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걱정 마. 장인어른 갔어. 진짜? 응. 이제 신경 쓸 거 없어. 들어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위가 수진이 어깨에 손을 얹고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웃고 있더군요. 저를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겠지요. 냄새나는 장인 쫓아냈다고. 이제 아무 방해 없이 일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실장. 네, 회장님. 계획대로 해. 알겠습니다. 스크린 준비됐지? 네. 예정대로 6시 반에 파일 넘깁니다. 저는 마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한 실장. 네. 폐회식 때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마트 건물을 쳐다봤어요. 5층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장인을 냄새난다고 쫓아냈지. 폐지나 주우라고 했지. 여기 일은 상관없다고 했지. 좋아. 1시간만 기다려.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네가 뭘 했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누가 누구 인생에 상관없는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줄게.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비서실장 차가 보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7시 반이지? 네. 기다리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1시간. 1시간만 참으면 됩니다. 사위는 지금 웃고 있겠지요. 1시간 뒤에도 웃을 수 있을까요?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트 유리 외벽에 노을빛이 비치더군요. 6시 반이 됐습니다. 회장님, 파일 전송 완료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스크린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7시 반 정각에 재생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7시 20분에 마트 후문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후면 끝납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응? 왜 20년 넘게 숨기셨습니까? 뭘? 대주주라는 거요. 따님한테도 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왜 숨겼을까요? 저도 가끔 생각했습니다. 한 실장. 네. 나 고물상이야. 네. 평생 고물상이었어. 폐지 줍고, 고철 모으고, 헌 가전제품 팔고, 그렇게 살았어. 비서실장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2대 주주가 됐어. 돈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달라진 게 없었어.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리어카 끌고 폐지 줍고 그게 내 삶이었어. 그래서 숨기신 겁니까?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 때문이야. 수진이가 대학 들어갔을 때였어요. 첫 학기 등록금을 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 돈 어디서 났어? 모았지. 고물상으로? 응.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뭘?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지 알아. 새벽부터 리어카 끌고 손 다트고 그거 다 나 때문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빠, 나 열심히 할게. 졸업하면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줄게.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말하면 안 되겠다. 아빠가 대주주라는 거, 돈이 많다는 거. 왜냐면요. 수진이가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마워하잖아요. 아빠가 원래 부자였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부자인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돈 때문에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생한 아빠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숨겨왔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할 때도 말 안 했어요. 사위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수진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이 사람한테 수진이를 맡겨도 되겠다. 결혼식 날 저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낡은 양복 입고요. 사돈 오말숙이 저를 봤습니다. 코를 찡그리더군요. 호호, 사돈어른 고물상 하신다고요? 그 눈빛,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수진이 결혼식이니까요. 피로연 때 사위가 지인들한테 소개했어요. 이쪽은 장인어른이세요. 지인들이 저를 봤습니다. 한 명이 물었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위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업하세요. 거짓말이었어요. 고물상이라고 말하기 창피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사위는 점점 더했어요. 명절 때 세뱃돈 드리면 사위가 봉투를 힐끗 보고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 정도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적다는 뜻이었어요. 가족 행사 때 찾아가면 사위가 대문 밖에서 맞았어요. 장인어른 오셨어요? 근데 오늘 손님 많아서요. 거실이 좀 복잡한데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이 집에서 밥 먹을 때 사돈 오말숙이 말했어요. 어머, 사돈어른 손 좀 씻고 오세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다 참았습니다. 왜요? 수진이 때문이에요. 장인이 문제 일으키면 수진이가 힘들어지니까 아내한테 버림받고 참았어요. 혼자 딸 키우면서 참았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참았어요. 그래서 사위한테도 참은 거예요. 수진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사위가 저를 냄새난다고 쫓아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경비원 불러서 끌어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가 끌려가는데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사위는요? 내 도장을 위조했어요. 내 지분을 팔아먹으려 했어요. 180억을요. 그러면서 폐지나 주우라고 여기 일은 상관없다라며 4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못 참겠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불렀어요. 7시 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7시 정각이었습니다. 경찰은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스크린은
30분에 재생됩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5층 유리창에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폐회식 준비하고 있겠지요. 사위가 마이크 잡고 인사할 준비하고 있겠지요.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마트 옆 골목으로요. 골목 끝에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국밥집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소주 한 병이요. 안주는요? 됐어요. 소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잔에 따랐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탔어요. 또 한 잔, 또 한 잔. 반 병을 마셨을 때 눈물이 나왔어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 악물고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폐지 줍고, 손 트고 피나도 일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웃고, 다 수진이 때문이었어요. 수진이 하나 보고 버텼어요. 근데 그 수진이가 오늘 저한테 그랬어요. 창피하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계를 봤어요. 7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돈을 내고 일어났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7시 20분입니다. 경찰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어? 후문 쪽에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는 7시 반에 폐회식 시작합니다. 점장 인사 끝나면 축하 영상 나가는데 그때 파일 재생됩니다. 저는 마트 정문을 봤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안 실장. 네. 나 들어갈 거야.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 혼자 갈게. 비서실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후회 안 하십니까? 뭘? 따님 남편입니다. 오늘 이 일로 따님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진이, 내 딸. 이 일로 수진이가 힘들어질 거예요. 남편이 감옥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수진이가 평생 저런 남자랑 사는 게 더 불행한 거 아닐까요? 장인 등 뒤에서 칼 꽂는 남자랑요. 후회 안 해. 그렇습니까? 수진이한테는 미안해. 근데 이건 해야 해. 저는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7시 28분.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폐회식이 시작됩니다. 무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봤어요. 낡은 양복 입은 노인이 지나가는 거니까요. 무대가 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 사위가 서 있었어요. 정장 입고 머리 빗어 넘기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 있었어요. 사돈 오말숙도요. 저는 무대 앞 맨 뒤에 섰습니다. 7시 29분. 1분 남았어요. 저는 무대를 쳐다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30분.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사위가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빛마트 강남 플래그 10점 개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빛마트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그때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떴어요. 한빛마트 강남점 점장 이민준 횡령 및 배임 증거.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거?
무슨 증거? 사위가 스크린을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지분양도 위임장 위조. 필적 감정 결과가 떴어요. 본인 서명 아님. 위조로 판정. 두 번째, 인테리어 리베이트 4억 원.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나왔어요. 받는 사람 이민준. 세 번째, 본사 판촉비 횡령 8천만 원. 또 계좌 내역이 떴어요. 받는 사람 이민준. 네 번째, 문자 메시지 캡처. 오늘 개점식 끝나면 위임장 원본 넘기겠음. 장인은 아무것도 모름.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저거 진짜야? 점장이 횡령을 했어? 위임장 위조? 장인? 사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당장 꺼. 사위가 스태프한테 소리쳤습니다. 스태프가 당황해서 뛰어다녔어요. 근데 스크린이 안 꺼졌어요. 빨리 꺼. 당장. 사돈 오말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게 뭐야? 누가 저런 짓을 해? 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노인 뭐야? 아까 쫓겨난 사람 아니야? 저는 무대 앞에 섰어요.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인어른? 왜 여기? 저는 스태프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마이크 주세요. 스태프가 멈칫했어요. 비서실장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 화면 누가 틀었는지 궁금하시죠?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나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저 노인이? 쫓겨난 사람이 왜? 사위가 달려왔어요. 장인어른,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조용히 해. 미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위를 쳐다봤어요. 민준아, 저 화면에 뜬 거 다 네가 한 짓이지? 사위 입이 벌어졌어요. 아니요, 저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 필적 감정 결과도? 계좌 이체 내역도? 네가 보낸 문자도? 사위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박종구입니다. 오성우 회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유통업계 원로였습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박 회장? 누구? 한빛그룹 2대 주주잖아. 저 노인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빛그룹 2대 주주, 지분 23%, 박종구입니다. 사돈 오말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 고물상 영감이 무슨. 저는 사돈을 쳐다봤어요. 사돈, 고물상 맞아요. 근데 이 회사 지분 23%는 그 고물상 영감 거예요. 사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는 다시 사위를 봤습니다. 민준아. 네. 사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가 내 도장 위조한 거 알아. 내 지분 180억에 팔아먹으려 한 것도 알아. 장인어른, 그건 인테리어 리베이트 4억, 판촉비 횡령 8천. 그것도 알아. 사위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위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사위를 내려다봤어요. 민준아. 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위가 고개를 떨궜어요. 냄새난다고 했지? 사위가 대답을 못했어요. 뒷문으로 가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폐지나 주우라고 했지? 제발이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근데 그 냄새나는 장인 지분으로 내 월급 나오는 거야. 그 폐지 줍는 손으로 이 회사 세운 거야. 사위 어깨가 떨렸어요. 그때 마트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이었어요. 이민준 씨?
사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사위 눈이 커졌어요. 경찰이요? 네. 일어나시죠. 사위가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나 안 가요. 경찰이 사위 팔을 잡았습니다. 사위가 발버둥쳤어요. 장인어른, 이러시면 수진이 체면이 어떻게 돼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이 체면?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아까 나를 냄새난다고 쫓아낼 땐 장인 체면은 생각 안 했잖아. 사위 입이 닫혔어요. 그리고 민준아.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내 등 뒤에서 180억 훔치려던 놈이 체면을 말해? 사위가 끌려나갔습니다. 사돈 오말숙이 울부짖으며 따라갔어요. 내 아들 어떡해.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점장이 장인 돈을 훔치려고? 저 노인이 진짜 대주주래. 저는 마이크를 내려놨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아빠, 수진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몰랐어. 민준이가 그런 짓 하는 줄 몰랐어. 알아. 아빠가 대주주인 것도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말하면 네가 아빠를 돈으로 볼까 봐.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는 돈 많은 아빠로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냥 고생한 아빠로 사랑받고 싶었어.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미안해. 아까 전화해서 내가 됐어. 창피하다고 했잖아. 안 왔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됐다니까. 저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라. 사람들 보잖아. 아빠, 수진아, 아빠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람으로 봐달라고 온 거야. 수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수진이 등을 토닥였어요. 33년이에요. 이 아이 하나 보고 버틴 33년이에요.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졌어요. 스크린도 꺼졌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해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를 데리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불더군요. 차가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한빛마트에서 해고됐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소송을 냈어요. 지금은 인천 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물상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사위 민준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번쩍번쩍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왜 왔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응.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뭐? 고물상이요. 폐지 줍는 거요.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너 요즘 뭐하니? 백수요. 뭐? 아무도 안 써줘요. 정과자라서.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엄마도 저 안 받아줘요. 창피하다고. 저는 한참을 민준이를 봤습니다.
6개월 전 냄새난다고, 폐지나 주우라고, 여기 일은 상관없다고, 그때는 장인을 쓰레기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일 가르쳐 달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저는 리어카를 쳐다봤어요. 40년 된 리어카였습니다. 바퀴가 닳고 손잡이가 헐었어요. 이 리어카로 수진이를 키웠어요. 이 리어카로 한빛마트 지분을 샀어요. 민준아. 네. 이거 무거워. 네. 리어카. 폐지 가득 싣으면 팔 빠지도록 무거워. 민준이가 리어카를 봤어요. 여름엔 땀 뻘뻘 흘리고 겨울엔 손 틀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알아요. 그래도 할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을 용서해야 할까요? 내 등 뒤에서 칼 꽂은 놈을요. 근데 말이에요.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달라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민준아. 네. 저는 리어카 손잡이를 가리켰어요. 저거 끌고 따라와.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일이나 배워. 저는 앞서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리어카를 끌고 따라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그날 저녁 단골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영수 형이 반겼어요. 야, 종구야. 웬일이야 저녁에? 막걸리 한 병 줘. 누구랑 왔어? 저는 옆을 가리켰어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 영수 형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사위? 네 사위가 왜 이 꼴이야? 사연이 길어. 막걸리나 줘. 막걸리가 나왔어요. 저는 잔에 따랐습니다. 민준아. 네. 마셔. 민준이가 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맛 알아? 시큼하죠? 응. 시큼하지. 저는 막걸리를 마셨어요. 이게 40년 전 내가 고물상 시작할 때 맡던 냄새야.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 냄새 맡으면서 수진이를 키웠어. 이 냄새 맡으면서 한빛마트 지분을 샀어. 저는 잔을 내려놨습니다. 이 냄새가 부끄러웠던 적 없어.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냄새는 가난이 아니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린 흔적이야. 민준이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인어른. 응.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민준이 어깨를 툭 쳤어요. 됐어. 이제 됐어. 포장마차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냄새나는 인생 부끄러워하지 마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진짜 인생이니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저는 빈잔을 내려놨어요.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리어카를 끌어야겠지요. 이번엔 둘이서 40년을 폐지 주우며 살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옷에선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근데요, 그 손으로 딸을 키웠어요. 그 냄새 맡으며 회사를 세웠어요. 그 인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냄새가 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누군가를 먹여 살린 시간이었습니다.